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해왔던 일에 대해 투자금을 늘릴지 과감히 손을 뗄지 큰 고민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과거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계속 붙들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매몰 비용의 함정, 즉 이미 회수 불가능한 투자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계속하는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먼저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부터 짚어볼까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실패한 광고 캠페인에 들이는 돈, 시간이 지나버린 비행기표, 또 뭐가 잘 안 맞아서 못 쓰게 된 원자재 비용, 이 모든 게 회수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매몰 비용 효과란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결정을 굳이 유지하는 심리적 편향을 의미합니다.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될 만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아까운데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 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진행한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프로젝트예요. 엄청난 기술적인 도전이었고요.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만든 초음속 비행기라는 자부심도 컸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막대한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그들을 잡았어요. 결국 콩코드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들어간 투자금은 대부분 매몰 비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매몰 비용 효과를 콩코드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매몰 비용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험 연구를 살펴볼게요. 독일 베를린의 교수인 데이비드 로닝과 연구진이 있었어요. 매몰 비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정말 매몰 비용 효과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수치화했고요. 또 실제 행동으로도 검증했어요. 연구진은 8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의 매몰 비용 민감도를 측정했습니다. 각 시나리오는요, 돈, 시간, 감정, 노력, 신념 같은 서로 다른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파티복을 준비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예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더 준비를 할지 이대로 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각 시나리오별로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낮은 점수는 매몰 비용이고 뭐고 중단을 잘하는 사람, 또 높은 점수는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수가 실제 행동과도 연결되는지 보려고 참가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걸린 실험을 시켰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려운 과제를 시켜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달성하면 10% 확률로 당첨될 수 있는 복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달성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20% 확률로 당첨될 수 있는 복권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23%의 실험자가 안 바꾼다고 해요. 또 두 번째 그룹은요, 아무런 과제 없이 10% 확률과 20% 확률로 당첨되는 복권 중에 고르라고 해요. 당연히 모두 20% 쪽을 택하겠죠. 첫 번째 그룹이 좀 충격적인데 23%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 거잖아요. 연구진은 첫 번째 그룹이 이미 힘든 과제를 해내면서 자산을 얻었다는 사실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실험자들이 과제를 하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매몰 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버리면 내가 한 노력이 아깝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까요? 첫 번째는 인지 부조화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건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은 옳았어 라고 믿고 싶어서 결과가 안 좋아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실 회피 때문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고 하죠. 이미 들어간 비용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만회하려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매몰 비용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쓴 비용은 있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들어간 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미래 손실 최소화가 핵심 목표라는 걸 스스로 되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객관적 지표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ROI나 예상되는 수익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하고요. 감정보다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안 되는 프로젝트라면 빨리 손절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더 지켜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외부 자문이나 피드백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는 이미 내 돈, 내 노력이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제3자 시선에서 보면 이건 그냥 빨리 접는 게 낫다 라는 냉철한 판단이 비교적 쉬워집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 안 듣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번째는 포기는 실패라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빠른 철수나 과감한 중단은 손실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한 최선의 전략일 수 있어요. 결국 매몰 비용 효과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하다. 중단할 수 있을 때 중단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이 용기가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는 핵심 역량입니다. 오늘은 매몰 비용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는 대표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을 준비했어요. 아닌 것 같다면 아까워도 멈출 줄 아는 게 진정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